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초 문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며 정보림피아드에서 다루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강에서는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호출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내부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면 제기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이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처럼 제기함수도 하나의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는 점에서 제기함수와 반복문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기함수로도 해결할 수 있고, 반대로 제기함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반복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제기함수로 구현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기함수의 장점과 단점을 뒤에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는 그 자체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이 되므로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수인이 주어졌을 때 1부터 n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제기함수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때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fn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기함수를 구현할 수 있으려면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 유사한 형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조각을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fn은 1부터 n까지의 각 숫자를 더하는 형태가 반복되므로 더할 각 숫자가 하나의 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fn은 각 숫자를 더하는 형태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 더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쪼갠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은 자기 자신, 즉 현재 함수가 처리하고 나머지 조각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해결하도록 해봅시다. 여기서 n만 따로 빼내면 나머지 조각은 1부터 n-1까지 합이 남게 되고 이 나머지 조각은 fn-1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fn을 자기 자신을 이용하여 fn-1 더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n이 아니라 1만 따로 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빼내면 2부터 n까지 합이 남는데 이것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한다는 원래 문제와는 아예 다른 형태가 되므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fn-1과 같이 원래 문제에서 한 조각만 떼어냈을 뿐 형식이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원래 문제의 부분 문제라고 합니다. 제기함수는 이렇게 원래 문제를 부분 문제를 이용한 형태로 만들어서 부분 문제를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해결하게 합니다. 그럼 제기함수는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호출하며 문제를 해결할까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무한반복에 빠지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기함수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에 도달했을 때 답을 곧장 반환하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만드는 조건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을 기저 사례, 베이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n이 1이면 조각이 한 개뿐이므로 더 이상 처리할 작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n이 1인 경우를 기저 사례로 삼으면 1까지의 합인 1을 반환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n이 3인 경우를 기저 사례로 삼고 1부터 3까지 합인 6을 반환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n이 3보다 작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기저 사례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저 사례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코드를 살펴보면 n이 1인 경우 1을 리턴하고 아니면 n 더하기 fn-1을 리턴하게 됩니다.
앞에서 n과 나머지 조각 길이의 합으로 표현한 형태가 그대로 쓰인 것을 볼 수 있고 기저 사례가 함수의 시작 지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지 실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n이 4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F4가 호출이 되면은 4 더하기 F3을 리턴할 것입니다. 여기서 F3이 호출되고 있는데 함수가 새로 호출이 되면은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작업은 메모리에서 대기하고 새로 호출된 함수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F3 함수로 제어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F4의 처리는 잠시 미뤄두는 것이고요. F3은 다시 3 더하기 F2가 되고 F2로 제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F2는 2 더하기 F1이 되고 F1은 이 제기 함수의 기저 사례로 더 이상 새로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여기서 모든 함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F1만 종료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 함수들은 가장 최근에 호출된 함수부터 메모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F1이 끝난 지점부터 거꾸로 함수들의 호출 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리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리턴은 함수를 종료하고 함수를 호출한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값을 같이 함께 반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F1을 호출한 지점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F2는 3을 F2를 호출한 지점으로 돌려주게 되고 F3은 계산한 6을 F3을 호출한 지점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4는 10을 F4를 호출한 지점으로 돌려주면서 함수의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제기함수의 호출과 실행 과정인데요. 가장 나중에 호출된 함수가 먼저 종료되며 연쇄적으로 이전에 호출되었던 함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호출은 이렇게 스택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제기함수의 호출과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기함수의 호출과 실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기는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과 자기 호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체 문제 중에서 일부분만 처리하고 문제의 일부인 부분 문제를 자기 호출을 통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각 함수별로 메모리상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이 처리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이전 함수의 작업 내용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호출된 함수를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출된 함수는 스택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스택은 나중에 저장된 것이 먼저 나오는 구조로 나중에 호출된 것이 먼저 종료하게 됩니다. 호출된 함수를 관리하는 영역을 우리가 호출 스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기 함수는 탈출 조건, 즉 기저 사례를 추가하여 무한히 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처리할 작업에 따라서 이러한 기저 사례는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최대 제기 호출 횟수, 즉 호출 스택의 깊이가 1000회로 설정되어 있는데 sys 모듈의 set recursion limit 함수를 이용하면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10만 회로 늘리게 되는 것이죠. 제기 함수를 정의하면 점화식과 동일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화식 자체가 제기 함수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점화식은 수열에서 항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을 의미하는데 n번째 항, 즉 이건 n번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보다 작은 수의 값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1부터 n까지의 합 fn을 fn-1 더하기 n으로 정의한 것처럼 말이죠. 수열은 수를 나열한 것을 의미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이 1이며 뒤의 모든 항은 바로 앞 두 항의 합인 수들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세 번째 항은 1과 1을 더한 2, 네 번째 항은 1과 2를 더한 3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n번째 피보나치 수는 n-1번째 피보나치 수와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합한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기함수의 기저사례에 해당하는 F0, F1을 정의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재기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올림피아드에서는 이러한 점화식을 구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배우게 되는 동적 계획법과 연관이 있으니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간결하고 유연하며 직관적인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0부터 n개의 수 중 4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를 출력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포 반복문이 계속 중첩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골라야 하는 수가 늘어날수록 중첩되는 포문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코드가 길고 복잡해지게 되죠. 하지만 재기함수를 구현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전체 개수나 고르는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코드를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기함수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기함수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면서 실행되는 구조이다 보니 호출된 함수가 많아지면서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증가하여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왼쪽에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재기함수의 실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은 중복되는 영역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n이 더 커진다면 중복되는 영역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중복되는 영역을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재기함수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복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산한 값을 따로 저장하여 이미 계산한 값은 함수를 다시 호출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메모이제이션 기법입니다. 이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코드에 기저 사례가 한 가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값을 계산하고 저장할 리스트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값이 계산이 되면은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해당 값을 또 계산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값을 바로 반환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동적계획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